Welcome to my class, guys. 오늘은 37번, 38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37번은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어진 글을 가장 열심히 읽으면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유추를 하고 ABC의 각각 첫 문장을 읽어가면서 접속사, 부사, 그다음에 관계 대명사라든지 아니면 대명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선 주어진 글을 열심히 읽어볼게요. Since we know we can't completely eliminate our biases, we need to try to limit the harmful impacts that can have on the objectivity and rationality of our decisions and judgments. 그래서 여기서는 한 문장인데 굉장히 주제문스러운 문장이 담겨 있어요. 어떤 걸 알 수 있냐? We need to.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이 사람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제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풀기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ince는 여기서 접속사로 쓰였기 때문에 뭐뭐 함으로 because의 의미를 쓰였어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편견을 그래서 know와 we 사이에 that이라는 관계 접속사가 생략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접속사는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절 그래서 품사로는 명사절인 거죠.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어떤 편견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해요. 그래서 need to try to 노력해야 한다. 뭐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냐면 limit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The harmful impact 유해한 안 좋은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노력해야 돼요. They can have on the objectivity and rationality of our decisions and judgments. 에서 이제 impact도 명사예요. they도 명사죠. 그럼 명사와 명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대체로 그 사이에 무언가 생략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는 이 절 뒤를 봐야 돼요. They 주어 can have 목적어가 없죠. 무엇을 갖는지. 그래서 여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고 그래서 뒤에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they가 가리키는 건 누구냐? 바로 biases겠죠. 그래서 편견이 우리의 객관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판단의 객관성이라든지 합리성에 대해서 갖는 영향력, 갖는 안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주제는 되게 뚜렷해요. 우리가 편견이 어쩔 수 없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럼 편견에 대한 얘기고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 이렇게 글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럼 보통 이걸 주제로 여러분이 글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건가요?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글이겠죠. 그래서 노력하려면 이런 걸 해볼 수 있어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겠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ABC를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A를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 if it did 그랬다면 we can move on and make an objective and informed decision. 우리는 객관적이고 잘 알려진 결정을 할 수 있다. 근데 A가 나오려면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 조치가 돼서 move on,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겠죠. 그래서 A는 절대로 첫 번째 문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 B를 보면은 then we can choose an appropriate de-biasing strategy to combat it. 그럼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도 일단 뭔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역시나 B 전에 어떤 전 단계에 해당되는 정보가 나와 있었겠죠. 그래서 C를 한번 볼게요. It is important that we are aware when one of our cognitive biases is activated and make a conscious choice to overcome the bias. 이게 일단 첫 단계로 가장 적절해요. It is important that에서 it은 가리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진짜 주어가 뒤로 가면서 빈자리를 채워주는 가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쓰여 있고 이때 주어니까 당연히 품사는 명사 그리고 절이니까 뒤에가 완전하겠죠. We are aware. aware는 형용사예요. 알고 있다가 아니라 알고 있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언제를 아는 게 중요하냐면 one of our cognitive biases, 우리 어떤 인지적인 편견 중에 하나가 활성화가 될 때 알아차리는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be activated, 그러니까 수동태가 쓰여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it is important that we가 이 사이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병렬 구조로 쓰여 있고 똑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병렬 구조가 쓰인다고 했었죠. 두 번째는 and that we make a conscious choice to overcome the bias. 그리고 그 편견,
그러니까 편견 하나가 활성화될 때, 나 지금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 thatger 뒤에 있는 병렬 구조인 두 개의 문장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to overcome the bias에서 to 부정사는 choice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그래서 그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거 부사적 용법으로 보면 안 되나요, 선생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식적 선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냐 부사적 용법이냐 명확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투부정사다. 투부정사의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하고 맥락에 맞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알아차리기가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알아차리기, 피하기.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We need to be aware of the impact the bias has on our decision-making process and our life. 우리는 이제 알아차려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be aware of, 뭐뭐를 알다. 그래서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 있죠. 어떤 영향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영향이 뭐냐면 편견이 우리의 판단, decision making process는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의사결정 과정. 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편견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has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게 보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명사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됐었겠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이 됐어요. So that the bias has on our decision making process and our life. 그래서 일단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C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이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단계로 알려준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A와 B에서 읽었던 내용을 보면서 비교를 해야 돼요. A는 어떤 단계에 해당할까요? 우리는 그러면은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 그럼 이건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B가 더 적합해요. 그리고 나면,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나면 we can choose an appropriate de-biasing strategy to combat it.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그 바이어스겠죠. 어떤 우리가 편견을 없앨 수는 없어. 그건 불가능해. 하지만 일단 알아차리고 나면은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적절한 편견을 물리치는 전략을. 그것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여기서 투부정사는 뭐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도 괜찮고 맞서 싸우는 편견에 반대되는 전략.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으로 봐도 무관해요. 어쨌든 각각의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 하고 문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de-biasing strategy를 알려줄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읽어보면 After we have implemented a strategy,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쓰고 나면은 we should check in again to see if it worked in the way we had hoped. 그래서 우리가 실행시키고 나면 어떤 전략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투부정사는 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 목적의 용법이죠.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if는 만약에가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명사절로 쓰인 if겠죠. 어떻게 명사절인 걸 아나요? 이 C의 목적어잖아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C의 목적어니까 목적어라는 건 품사가 명사란 뜻이에요. 명사절일 때 if의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위해서 그것이 worked, 작용을 했는지 그럼 그것이 뭘까요? 전략이죠. 전략이 잘 작용했는지 방식으로 우리가 원했던 그러니까 원하는 방식으로 내 전략이 쓸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e way 명사, we 명사가 충돌하니까 이 사이에 뭔가 있었겠죠. 뭐가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바랬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바라다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그 방식으로 잘 그것이 작동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B에서는 어떤 전략, 그래서 그 편견을 막는 전략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사용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 라고 했으니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전략이 잘 활용이 됐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 걸리는 병렬 구조죠. An objective and informed decision. 그래서 객관적이고 잘 정보가 제공된,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If it didn't,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략이 작동하지 않았어, 효과가 없었어. 그럼 we can try the same strategy again or implement a new one until we are ready to make a rational judgment. 그럼 우리는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같은 전략을 또다시. 그리고 실행해 볼 수 있어요. try랑 implement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죠. 새로운 것을. 여기서 one이란 부정 대명사가 가리키는 건 strategy겠죠.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뭐 할 준비가 되냐면 합리적인 판단을 만들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전략을 다시 한번 해보거나 다른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투부정사는 ready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 꾸미는 거 뭐죠? 부사죠. 자, 부사적 용법 투부정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순서는 C, B, A 해서 첫 번째 C에서는 알아차리기, B에서는 전략을 만들어서 하고 전략이 잘 실행됐는지 확인하는 작업, 마지막으로 A에서 그것이 잘 됐으면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전략이 작동하지 않았으면 그 전략을 다시 해보거나 새로운 전략을 짤 수 있다. 이렇게 편견이 있을 때 어떻게 편견을 최소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8번의 유형은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런 문장도 원칙은 뭘까요? 일단 주어진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는 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주제도 파악할 수 있고 주어진 글에 들어가 있는 접속사, 관계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열심히 읽어볼게요. A computer cannot make independent decisions, however, or formulate steps for solving problems unless programmed to do so by humans. 그래서 컴퓨터라는 것은 일단 컴퓨터가 소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컴퓨터는 만들 수 없어요. 독립적인 결정을. 그러나 이 그러나란 접속사가 엄청 힌트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나 컴퓨터는 할 수 없어. 그럼 이 앞에 이 주어진 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겠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나 이건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글의 맥락이 매끄럽겠죠.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없는 게 뭐냐?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못해요. 또는 이제 formulate, 만들어내지 못해요. steps, 어떤 단계를 for solving problems, 문제 해결의 단계를 스스로 만들 수는 없어요. 뭐 하지 않는 한,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지 않는 한. 그래서 to do so, do so가 뭘까요? solve problems예요. 문제를 해결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는 한 인간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컴퓨터는 뭔가 훌륭하다라는 얘기가 앞에 있을 거고 그러나 컴퓨터는 어쨌든 혼자서는 못한다. 인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unless는 접속사예요. 근데 접속사 뒤에 주동, 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절이 안 보이죠. 왜일까요? 여기 뒤에 주어랑 비동사가 접속사 뒤에 있으면 생략이 된다. 이런 걸 지난 학기에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it is. it이 컴퓨터를 가리키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없어도 문맥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접속사 뒤에 중복되는 주어와 비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생략이 된다라는 걸 복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앞에 나왔을 거고 주어진 문장 컴퓨터가 이런 걸 못한다. 그럼 뒤에도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컴퓨터가 이런 걸 못해. 그래서 인간이 도와줘야 돼. 이런 얘기가 이 주어진 문장 뒤에 나오겠죠. 그럼 우선 이 글의 소재를 파악했으니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읽어볼 수 있겠어요.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computers can only carry out instructions that humans give them. 그래서 이 to 가주어 진주어 용법이에요. 투부정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뭘 기억하냐면 remembe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죠. 그래서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는 오직 수행한다. carry out means 수행하다. 어떤 지시를 수행한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지시냐? 인간이 준 것, 그들에게 무엇을 줬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 간접 목적어는 있는데 직접 목적어 없죠. 그래서 이것도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컴퓨터들에게 주는 지시를 수행하도록 컴퓨터는 그것만 수행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Computers can process data accurately at far greater speeds than people can. 그래서 컴퓨터는 처리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그리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서 far은 멀다란 뜻이 아니라 비교급과 함께 쓰이면 비교급 강조로서 훨씬의 의미가 된댔죠. far 말고도 이렇게 비교급 강조해주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even, still, much, a lot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인간보다 처리하고 더 정확하게 처리해요. 그러나 이 컴퓨터는 내있는 컴퓨터죠. Computers are limited. 제한이 돼 있어요. In many respects. 여기서 respect는 관점, 측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측면에서 컴퓨터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 they, 컴퓨터들은 부족해요. Common senses, 어떤 상식이라는 것이 부족하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는 결국 인간보다는 뭐 빠르고 계산을 정확하게 해낼지는 모르겠지만 뭐 컴퓨터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주어진 글이 들어가기에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우선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적합하지 않다 하고서 뒤를 읽어볼게요. However, 그러나 combining the strengths of these machines with human strengths creates synergy. 이것을 결합하는 것, 동명사 주어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하죠. 이러한 기계들이 뭐죠? Computers죠. 그래서 컴퓨터의 장점을 뭐와 결합하는 거? 인간의 장점과 결합하는 것이 만들어낸대요. 시너지 효과를. 그래서 combine A with B. combine은 with이란 전치사랑 같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랑 인간의 어떤 장점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Synergy occurs when combined resources produce output that exceeds the sum of the outputs of the same resources employed separately. 그래서 시너지 효과라는 게 발생한대요. 언제 발생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시너지가 발생한다. 시너지는 이럴 때 발생한다. 했으니까 지금 1번과 2번 문장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이 사이에도 주어진 문장이 끼어들지 않겠죠. 그래서 시너지는 언제 나면은 결합이 된 자원들이 만들어낼 때 산출물을 that exceeds the sum of the outputs of the same resources employed separately. 그러니까 각각의 활용이 되는 똑같은 자원들의 산출물의 합을 능가하는 어떠한 산출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들의 조합이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 지금 문장이 복잡해 보이지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컴퓨터랑 인간의 시너지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려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산출이 100이에요. 인간이 하는 게 80이야. 그러면은 둘을 합하면은 100과 80이니까 180이잖아요. 근데 인간과 컴퓨터를 같이 쓰면 만약에 200이 돼. 그럼 이럴 경우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합보다 그걸 같이 했을 때의 산출물이 더 효과가 좋을 때 이런 걸 시너지 효과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combined는 지금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분사라서 resources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어요. 그 결합된 자원이 뭐야? 인간의 뭐 어떤 창의적인 능력 그리고 컴퓨터의 빠른 계산 능력 이런 이제 자원들이 합쳐졌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낼 때 산출물을. 근데 그 산출물이 어때요? 능가하죠. 단순한 그냥 컴퓨터 활용되어 있는 똑같은 자원이 뭐예요? 컴퓨터의 계산 능력, 인간의 창의력 이런 것들의 산출물을 단순하게 각각을 더했을 때보다 둘을 동시에 활용했을 때 산출물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employed도 combined도 모두 앞에 있는 resources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that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뒤에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겠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고 that exceeds에서 exceeds 단수로 수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숨어 있는 주어는 뭘까요? 곧 선행사와 같겠죠. output. 그래서 이것을 능가하는 산출물을 만들어낼 때 시너지라는 것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러면은 그 각각의 자원들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A computer works quickly and accurately. 컴퓨터는 빠르게 일해요. 정확하게 일해요. 그러나 humans work relatively slow and make mistakes. 근데 이제 인간들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일을 하고 실수를 해요. work, make 지금 병렬 구조로 쓰여 있죠. 그 다음에 여기 3번의 내용은 그럼 뭐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이제 뭐냐? 앞에서 우리가 주어진 글을 읽었을 때 이 주어진 글 앞에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나올 거다.
그리고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고 그 뒤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게 나올 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번은 주어진 문장이 3번 뒤에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눈여겨보면서 읽어볼게요. Even with sophisticate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enables the computer to learn and then implement what it learns, the initial programming must be done by humans. 심지어 정교한 인공지능에서조차 근데 그 정교한 인공지능은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 앞에 있는 sophisticated artificial intelligence를 부연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게 하는데요. 컴퓨터로 하여금 배우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것을 그것을 배운 것을 그래서 배우다 1번, 실행하다 2번, 실행하다의 목적어가 what it learns죠. 이시 가리키는 거는 computer이겠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컴퓨터가 스스로 배우게 해요. 그리고 컴퓨터가 배운 걸 실행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인공지능이야. 근데 그렇게 정교한 인공지능에서조차 그 최초의 프로그래밍은 인간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4번 뒤에 이제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 3번에서 얘기하는 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4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면 적절하겠죠. 3번에서 컴퓨터는 빠르게 하고 정확하게 한다. 주어진 문장 들어가서 그러나 컴퓨터는 어쨌든 혼자 독립적인 결정 같은 걸 못해. 그래서 인간이 그 프로그래밍을 처음에는 결국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us하고 5번에서는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 human computer combination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의 조합이 allows the results of human thought to be translated into efficient processing of large amounts of data. 그래서 결국 이 둘을 조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그것이 가능하게 한대요. 그 결과를 어떤 결과냐? of human thought.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to be translated. 어떤 번역이 되는. 근데 여기서 진짜 언어를 번역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데이터로 변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환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변환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into efficient processing of large amounts of data. 그래서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각이 변환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마무리했고요. 앞에서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enable과 allow라는 동사가 지금 여기 나란히 나와 있는데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고 하면은 둘 다 오형식 문장을 구성하는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고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데 이때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써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to가 있는데 두 번째 to는 생략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enable A to B의 구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컴퓨터가 배우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구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allow는 이제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은 allow A to B. 그래서 인간의 생각의 그 결과물이 변환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변환이 되는 거니까 뒤에 수동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38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곳을 맞추는 문제는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서 글의 소재와 주제를 파악하고 앞뒤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를 유추할 수 있고 그럴 때 이런 접속사가 큰 힌트가 된다. 이런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38번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